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입 수능은 끝났지만 고3 수험생들은 기말고사를 치르고 수시 응시의 정시 준비까지 여전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능 난이도와 복수 지원 등 변수가 많다 보니 고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남아있는 마지막 기말고사도 고3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수시 전형은 2학기 중간고사까지 내신을 반영하지만 정시와 혹시 모를 재수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능이 쉽게 출제돼 상위권이 두터워질 거란 평가가 나오면서 중하위권은 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원점수랑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백분위나 표준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도 아직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수능 몇몇 문항은 복수 정답 가능성도 있어 진행 중인 수시 전형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매겨졌던 예상 등급컷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수시 지원에 있어서 논술을 가야 될지 면접을 가야 될지에 대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고, 교사들도 쉽다는 건 상위권에 해당할 뿐이라며 잣대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인원도 조금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올해는 특히 하향해서 원서를 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작년 잣대를 비교했을 경우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대입 전형이 다양해진 만큼 전형에 따른 변수도 많아져 대입 전략을 두고 고3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과 경주에서 대형마트 입점을 두고 해당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인근 주민들은 쇼핑 편의를 위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입점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자칫 지역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는데도 해당 시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경주시의 중소상인들이 홈플러스 충효점 입점에 반대하는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상인들은 기존 2개의 홈플러스 매장 외에 추가 입점하게 되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결국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도 경주시가 상인들의 피해는 무시하고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만 내세워 홈플러스를 입점시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포항에서도 상도지구와 두호동에서 추진 중인 롯데마트와 아울렛 입점을 두고 지역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5개 전통시장으로 구성된 포항시 상인연합회는 시내 모든 재래시장이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롯데 쇼핑주가 우리 지역의 유통구조를 장악하며 우리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초토화되며 우리 지역의 경제를 몰락시키려고 한다. 반면 대형마트 입점을 희망하는 인근 주민들은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어 지역 내 갈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정 이런데도 포항시와 경주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마다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결혼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가구는 절반이 채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 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결혼 10년차 이하 가구의 내 집 마련 비중은 48.4%에 그쳤습니다. 25.7%는 전세, 20%는 월세나 사글세에 거주하는데 결혼 10년차 이하 가구의 자가 비중은 경북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광주와 울산 등 일부 대도시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경북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이 시설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이정호 의원의 조사 결과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법인 운영시설에는 도와 시군이 1인당 매달 12만 원에서 17만 원의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운영 요양시설 14곳은 수당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호 의원은 종사자 수당 차별 지원은 개인 운영시설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처우 개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산하 공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시 산하 공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법령 기준에 미달해 고용 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관별 고용 부담금 내역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1,900만 원, 2013년 3,500만 원, 올해 3,300만 원을 냈고 도시철도공사는 2012년 5,900만 원, 지난해 6,200만 원, 올해는 8,800만 원이나 냈습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MBN입니다. 지하철에서 잠을 자다 목적지를 지나버린 기억 있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한 대학생들이 만든 재미있는 실험 영상이 MBN에 올라왔습니다. 쏟아지는 잠에 목적지를 지나칠까 해당 역에 오면 깨워달라는 메모를 남긴 채 이내 잠이 들고 마는데요. 이러한 행동에 사람들은 신기한 듯 쳐다보며 웃음을 자아냅니다. 내리려는 사람은 살짝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이내 다가가 깨워주기도 하고요. 또 한 여성은 종이에 적힌 메모를 자세히 보더니 마치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깨를 툭툭 치며 깨워주기도 하네요. 재미난 호기심이 배려로 바뀌는 순간 훈훈함이 느껴집니다. 김미란님께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서둘러야 한다는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면서 적성검사 대상자는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적성검사를 마친 대상자는 절반도 되지 않아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면허시험장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운전면허증, 그리고 컬러 사진 2장, 그리고 신체 검사서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신체 검사서는 직장에서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내역서를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시면 조회로 간단한 동의서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에 있는 적성검사 기간 꼭 확인하시고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전 미리 적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 아줌마라는 소리 듣기 싫어하는 분들 적지 않죠? 한 회원이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꽃보다 아름다운 연인이 되어 저무는 중년을 멋지게 살고 싶어하는 여인으로 불러달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아줌마도 한때 꽃 같은 청춘이 있었던 만큼 이 글처럼 앞으로 아줌마, 아지매보다는 더 애정이 담긴 좋은 표현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주 서울에서는 벌써 첫눈이 내렸는데요. MBN 회원들은 첫눈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물었습니다. 첫눈하면 역시 로맨틱한 사랑, 그 겨울 풋풋했던 데이트가 생각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눈 오는 날 교통체증 걱정이 가장 먼저 든다는 현실적인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은 눈사람을 만들며 눈싸움했던 추억이 3번째로 많았고요. 추억의 영화나 드라마, 눈 내리는 밤에 먹었던 군고구마와 군밤, 또는 뜨끈한 국물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곧 첫눈이 내릴 텐데요. 눈으로 인한 불편함보다는 낭만스러운 기억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MBN 정미옥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날 당시 집안에 있던 85살 여모 씨 등 3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70여 제곱미터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엌 천장에 있던 형광등에서 불꽃이 튀며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이 지역별 취약 업종에 대해서 수시 감독을 한 결과 84곳 가운데 75곳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재직자와 퇴직자의 임금 수당과 관련한 법 위반이 47곳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29곳, 취업 규칙 미작성이 27곳,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이 25곳 등이었습니다. 성주와 군위, 고령, 상주, 농공단지 등에서 연장 휴일 근로수당 등의 체불이 많았고 대구의 중소병의원의 금품 체불도 상당 부분 적발됐다고 노동청은 설명했습니다. 경주 월성 발굴 작업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문화재청은 사적 제16호인 월성 발굴을 다음 달 12일 고유제를 시작으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담당해 모든 과정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로 경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중소기업청이 주최한 전국 일사천리 대회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일사천리 대회는 중소기업 지원 우수자치단체와 모범 중소기업인에게 포상하는 대회인데 이 경북은 신라리안이라는 브랜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판로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